이건 정말 현실인가요? 영국에서 날아온 해양 전문가가 부산에서 본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하루 만에 모든 편견을 버리게 만든 놀라운 기술들. 심지어 태풍마저 무력화시키는 시스템 앞에서 서구 언론들이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런던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BBC 사무실에서 마이클은 또 다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가득한 것은 지중해 한복판에 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었어요. 이게 정말 바다일까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해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그였지만 해양 오염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만 갔어요. 옥스퍼드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환경공학까지 복수 전공한 전문가인 그도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부케에서 기름에 뒤덮인 채 죽어가는 바다새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수십 킬로그램의 쓰레기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톰슨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작부장인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좀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요. 데이비드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브리티시 마리타임 그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후원을 제안했어요. 상당한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마이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브리티시 마리타임 그룹은 영국 최대 해운 회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환경 기록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아 항만들의 실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부산항 말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요즘 부산이 친환경 항만이니 뭐니 하면서 너무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순간 마이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틀어졌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글쎄요. 아시아 기술들이 아직 유럽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걸 보여달라는 뜻 같은데요. 마이클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의 편견 가득한 취재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 침체의 제작비 후원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항공권에는 런던 마이너스 부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부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니길 바라는데. 마이클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런던의 회색 하늘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어 부산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세계 6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 스마트 포트 기술, 친환경 인증 등등. 화려한 수식어들이 가득했지만 마이클의 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차피 과대 광고겠지. 그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혹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마이클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전기차들로 가득한 주차장,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런던의 매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뭔가 다르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젊은 남성이 마이클 톰슨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이클 톰슨 씨시죠? 저는 부산해양과학기술원의 이준호입니다. 유창한 영어와 함께 건네지는 따뜻한 미소가 마이클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준호의 말투에서는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순간 자신이 품고 온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산항까지는 지하철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마이클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곳에서 진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부산 시내로 향하면서 마이클은 창 밖 풍경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깨끗한 거리들,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저기 보이는 게 부산항입니다. 이준호가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마이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마이클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끄러운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전기모터 소리만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마이클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런던 항만에서는 항상 디젤 엔진의 굉음과 매캐한 매연이 가득했거든요. 놀라셨나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희 부산항은 2년 전부터 모든 크레인을 전기로 바꿨어요. 탄소 배출량이 70% 줄어들었죠. 마이클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6위 규모의 항만에서 모든 장비를 전기로 바꾼다는 건 엄청난 투자와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크레인이 전기로요? 네, 맞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준호의 안내를 받아 항만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마이클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항만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 위쪽에는 풍력 발전기까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항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관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마이클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 가득히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해수 온도, 산성도, 미세 플라스틱 농도, 선박 운항 현황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맞습니다. 부산항 주변 500개 지점에서 24시간 내내 바다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마이클의 손이 무의식 중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지난 15년간 꿈꿔왔던 완벽한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요?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마이클이 되물었습니다. 런던 템스강 하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저희가 개발한 나노 필터 시스템 덕분이에요. 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을 정화하고 있거든요. 준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박 평형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외래 해양생물 유입을 100%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중해에서 외래종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본 그였거든요.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니.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15년 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바다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오후에는 실제 선박 입출항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AI 시스템이 모든 선박의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던 선박들이 이제는 30분 만에 입항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비가 30% 절약된다고 하시던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박회사들이 정말 좋아해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준호는 마이클을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부산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거대한 크레인들과 수많은 컨테이너들, 그리고 그 사이로 평화롭게 떠다니는 갈매기들. 준호 씨. 마이클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해양 정화 기술 말이에요.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가져온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기심과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휴대폰을 꺼내 런던 본사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첫날 취재 완료.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음. 하지만 그는 아직 브리티시 마리타임 그룹의 요구사항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마이클은 부산해양과학기술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어제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런던에서 15년간 쌓아온 상식들이 하루 만에 흔들린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핵심 기술들을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활짝 웃으며 연구소 건물 앞에서 마이클을 맞이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마이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서는 투명한 액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안으로 플라스틱 조각들을 넣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나노 기술을 이용한 미세 플라스틱 분해 시스템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0.1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낼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이죠. 마이클의 손이 무의식 중에 떨렸어요. 그가 지중해에서 본 끔찍한 플라스틱 더미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모든 걸 이 작은 기계로 해결할 수 있다니. 혹시 실제 바다에서도 사용하나요? 물론이죠. 부산항 주변 해역에 5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온실 같은 공간에는 형형색색의 산호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인공 산호초 배양 시설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 앞바다에는 산호초가 거의 없었어요. 준호가 산호초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물 다양성이 300% 증가했어요. 마이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북해에서 죽어가는 바다를 수없이 봤던 그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후에는 부산항만공사의 김태식 이사를 만났습니다. 30년간 부산항 발전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얀 머리에 깊이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김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경제도 중요한데 왜 환경에만 매달리냐고 했죠. 그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다 없이는 부산도 없거든요. 마이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작년에만 50개국 대표단이 다녀갔어요. 김태식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국제회사기구에서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항만 인증을 받았어요. 마이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런던에서 들어온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브리티시 마리타임 그룹에서는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특히 초기 투자비가 엄청났어요. 김태식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절약되고 있어요. 선박 연료비만 해도 30% 줄었거든요. 그 순간 마이클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경제와 환경이 대립한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는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연구소 옥상에서 부산항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노을에 물든 바다 위로 컨테이너선들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매연도 소음도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이클 씨, 솔직히 어떠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순간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습니다. 15년간 해양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바다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런던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빨리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문제점을 찾기는커녕 배울 점만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셋째 날 새벽 마이클은 요란한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마이클 씨, 큰일 났어요. 태풍 마이삭이 부산으로 오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취재를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마음은 달랐어요.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1시간 후 마이클은 부산항 통합재해 대응센터에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부가 200km 지점에 있습니다.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보고했어요. 6시간 후 부산 해역에 도달 예정입니다. 마이클은 입이 벌어졌어요. 슈퍼컴퓨터가 태풍의 정확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밀도였습니다. 모든 선박 대피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센터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600여 척의 선박을 4시간 만이요? 네, 우리의 AI 시스템이 최적 경로를 계산해줘요. 마이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런던 항만에서는 태풍이 오면 며칠씩 마비되곤 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컨테이너선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15년 전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봤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다짐했죠. 다시는 바다와 싸우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고요. 그 순간 센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마이클은 놀랐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해양생물을 걱정한다니요. 즉시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시키세요. 센터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해양생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마이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런던에서는 경제적 손실만 걱정했는데 여기서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태풍의 중심부가 부산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항만 시설에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마이클 씨, 이제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준호가 한 중년 남성을 데려왔어요. 박서준이라는 해양 사진작가였습니다. 15년간 부산 바다를 찍어온 사람이에요. 박서준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가 가장 아름다워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태풍 전후의 바다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오히려 태풍 후의 바다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태풍이 바다를 정화시켜줘요. 우리는 그걸 돕는 것뿐이에요. 마이클의 세계관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자연재해를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한다니요. 밤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브리티시 마리타임 그룹의 로비스트였어요. 톰슨 씨,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제작비를 회수하겠습니다. 순간 마이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짓 정보였어요. 시간을 더 주세요. 제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루만 더 드릴게요. 그 후에는 계약을 파기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마이클은 창밖에 고요해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부산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의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어요. 돈과 진실 사이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일간 본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거든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군. 마이클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마이클은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다는 정말 신비로웠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해변에는 벌써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무서운 태풍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마이클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런던에서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지나가면 모든 게 엉망이 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습니다. 해변 한켠에 설치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 해수 온도와 수질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바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니. 마이클의 마음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해변을 걷다가 우연히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어요. 아빠, 바다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고 지켜주기 때문이야. 아빠의 대답이 마이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오후에는 준호와 함께 광안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어떠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 첨단 기술들을 보며 느꼈던 놀라움,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해양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뭘 놓치고 계셨나요? 희망이요. 마이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런던에서는 항상 절망적인 현실만 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해답을 찾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런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산에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제작비는 모두 회수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진실이 돈보다 소중하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간 마이클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박서준과 함께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서준이 카메라를 꺼내 부산항의 야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들의 조용한 움직임, 평화롭게 떠다니는 선박들, 그리고 그 모든 걸 품어 안는 바다. 정말 아름답네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과 바다가 함께 만든 예술 작품이에요.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만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부산의 기적, 바다와 인간의 새로운 공존. 마이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김해공항에서 준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마이클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진실을 전해주겠다고 해주셔서요. 준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이클은 창밖의 부산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와 바다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부산의 기적 바다와 인간의 새로운 공존이었어요. 개인 자금을 써서라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마이클은 계속 글을 썼어요.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 목격한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느꼈던 감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현실만 보여주는 기자가 아니라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었어요. 바다와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